우리 언론의 보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미투 운동 관련해서 네. 피해자 개인정보, 네. 또 피해 사실 자체를 부각하는 그런 선정적 보도, 네네. 이거 문제다라는 지적들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안희정 전 지사 공판이 시작됐어요.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재판까지 있는데 네네. 그 공판 보도를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워낙 관심사라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대로 합니까? 또 선정적 보도가 막 나오나요? 어때요? 더 심해졌습니다. 심해졌어요? 예, 굉장히 놀랐는데요. 미투 운동 관련 문제 보도로 2차 피해 사례가 속출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지난달 8일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기존의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에 미투 운동에 대한 보도의 문제점을 추가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존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모든 인적 상황을 공개하지 말아라 등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투는 이제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 핑계를 대고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이런 식의 보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낸 건데요.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무색하게 여전히 많은 문제 보도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안희정 공판은 이제 국민의 관심이 워낙 많은 사안이다 보니까 예. 너무 무분별하게 관련된 내용을 뽑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사들이 예전이라 그래봤자 몇 달 전이지만 그 피해자의 과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부각해서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를 저희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과거랑 똑같은 그런 유형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도는 문제다라고 기자협회 여성가족부가 딱딱 지적을 했는데 네. 그걸 무시하고 똑같은 보도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7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을 폭로한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과거에 안 전 지사를 수행하던 모습을 발굴해서요. 예전 영상들을 막 발굴해서 거기에서 그 김지은 씨 얼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거나 빨간색 원을 그리거나 뭐 하이라이트 처리를 하거나 해서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부각을 시켜주는 그런 예. 영상을 계속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얼굴에 번진 화장을 손수건으로 닦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정말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KBS, SBS, TV조선, MBN은 과거 보도에 내보냈던 그 영상을 이번에도 똑같이 안희정 공판 보도에서 재활용했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은 하지 말라는데도 했다. 또.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SBS, KBS, TV조선, MBN 네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네네. 나머지 세 곳은 어땠어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인 곳이 있습니다. 우선 채널 A인데요. 채널 A는 이번 공판 직후 내놓은 보도에서 김지은 씨의 이미지를 아예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전할 때는 안 전 지사의 사진을 보여줬지만 김지은 씨 측 입장을 전하거나 방청 소식을 전할 때는 빈 의자를 보여주거나 검찰 혹은 법원의 로고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이게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네, 거네요. 충실히 잘 지켰습니다. 채널 A를 박수 쳐줘야 되겠네요. 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JTBC 역시 김지은 씨의 과거 정무 수행 모습은 전혀 담지 않았고요. 단 자사에 출연해서 성폭력을 폭로했던 당시의 영상, 그 화면을 5초가량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MBC는 아예 7월 2일에 그 공판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안이 이렇게 공판이 열릴 때마다 저녁 종합뉴스에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요한 내용이 있거나 결론이 나는 부분에서만 해야지 알겠어요. 공판 때마다 보도하는 것도 뭐 적절치 않아 물론 보입니다. 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니까 보도는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네. 그래도 과거 영상 같은 거 발굴해서 쓰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 가급적 자제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전히 네 곳은 하고 있더라. 예. 그 다른 온라인 보도나 다른 매체들은 어때요? 그런데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는 정말 얌전한 편이고요. 온라인은 더 심각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공판 보도에서 우려되는 것은요. 피해자의 그 병원 진료 기록
예. 이것을 제출을 했거든요. 증거 피해자가 자료로. 예, 법정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예. 이 해당 진료 기록은 김 씨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원에 낸 자료이죠. 예. 그런데 동시에 진료 기록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아주 내밀한 정보를 담은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료법에는 진로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진로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언론이 그것을 마구 보도해도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 진로 기록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특히 문제는 그 보도 내용에 뭐 출혈, 산부인과, 성관계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서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초에 그 보도를 한 언론사가 어디예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이버에 기사를 송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김지은 씨의 진로 기록 내용을 가장 먼저 대중에 알린 매체는 SBS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SBS 온라인 기사 안희정 첫 재판 공방 덧놓은 사냥꾼 대 법적 책임 없어라는 7월 2일 보도는요. 작성 시간이 2일 오후 1시 11분이었습니다. 예. 이 기사는 오후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서류 증거를 소개하면서 김 씨와 안 전 지사와 성관계 후 비정상적 출혈이 있어 올해 2월 26일 산부인과 기록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증거로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SBS 보도가 있은 이후에 3시간여가 지난 후에 오후 4시 32분에 연합뉴스가 네이버에 올린 자사 보도에 보도에 SBS와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대로 베꼈군요. 그렇죠. 근데 이 보도랑 똑같은 제목으로 1시 3분에 송고했던 그러니까 3시간 전에 송고했던 애초 기사에는 진로 기록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SBS 보도가 나온 이후에 그걸 추가했군요. 연합뉴스가 추가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도 제목에 뭐 산부인과 뭐 이런 걸 달지는 않았네요. 네, SBS와 연합뉴스는 제목으로는 부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용에서만 담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나마 나았는데 보도 제목으로 병원 기록을 부각하는 매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곳은 이데일리였는데요. 예. 보도 제목은 안희정 첫 재판서 검 원치 않는 성관계 명시 병원 기록 공개였습니다. 이데일리는 이 정보를 소제목으로 한 번 더 부각을 했고요. 병원 기록이라는 언급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산부인과 진단서라는 정보를 최초의 제목으로 부각한 매체는 중앙일보였습니다. 예. 중앙일보는 안희정 첫 재판 김지은이 제출한 산부인과 진단서 N이라는 7월 3일 보도에서 노골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장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제목으로요. 제목이 그냥 네. 산부인과 진단서 N. 네, 그렇게 써 끝났다. 있으니까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네. 제목이었죠. 예. 여기서 국민일보는 더 심해지는데요. 제목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출혈, 김지은 산부인과 진단서 들여다보니 라는 7월 3일 기사였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군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었고요. 예. 국민일보 이후에 조선일보 관련 기사 제목 역시 원치 않는 성관계로 출혈, 산부인과 진단서 제출한 김지은 씨 등이었습니다. 예. 국민일보와 조선일보가 보도 제목에 가해자로 지목된 안희정 전 지사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김지은 씨 피해자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에 띕니다. 이 외에 MBN, YTN, 국제신문, 서울신문, 여성신문, 그리고 부산일보 등도 기사 제목이나 본문을 통해서 김지은 씨의 진료 기록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성신문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신문의 진보, 보수 이런 성향과 상관없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딱 몇 시간 상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목이 센 게 하나 나오니까 점점 더 세지는 예, 그걸 그런 기사들이 여실히 볼 계속, 수 있네요. 예,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방송국들은 방송 영상 보도가 아닌 온라인 보도로만 이런 기사를 했나요? 아니면 방송 영상 보도에도 이런 걸 하나요? 영상에도 나옵니다. 나옵니까? 방송사 중에서 YTN과 MBN, OBS는 김 씨의 산부인과 진로 기록 내용을 메인 뉴스는 아니지만 방송 보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특히 MBN은 7월 3일 뉴스빅5라는 방송에서 김지은 씨 진로 기록 내용
내용을 전하면서 이 날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날이 어떤 날이냐. 2월 25일인데 그 전날인 2월 25일이 김지은 비서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성폭행이 있었던 날이다. 라면서 굉장히 자세히 당시의 상황을 막 덧붙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때 자료 화면을 만들어서 이 내용을 재차 부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관련 내용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사실 팔고 있다. 흥미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별도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면 유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보도로 나도 막 까발려지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만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보도 이후에 재판에서 만약에 이제 피해를 입증해서 되더라도 언론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예, 다음에 다른 미투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제발 언론이 미투 등 타인의 고통을 너무 흥미 위주로 팔아먹지 말아달라라는 것이고요. 한 번만이라도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보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살 관련된 그 YTN 보도를 이번에 민원연 모니터 보고서에 딱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참에 이 자살 관련 보도 주의사항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우선 어떤 보도였어요? 일단 문제의 보도는 YTN의 뉴스나이트라는 뉴스에서 6월 26일 날 방송했는데요. 이게 지난 20일에 중국에서 한 여성이 투신한 과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투신을 했는데 밑에 있던 군중들이 당시 상황을 촬영해서 SNS로 생중계를 하고 자살을 부추기는 발언과 댓글을 쓰는 등 아주 비윤리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해외 토픽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저녁 종합뉴스에서 보도한 방송사는 YTN뿐이었습니다. 종합뉴스에서? 네. 그런데 이 보도는 제목이 빨리 뛰어내려 자살 부추긴 비정한 중국이라고 뽑아서 자살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빨리 뛰어내려라는 그 자극적인 발언도 따옴표로 처리를 했죠. 제목에 자살을 넣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도 있죠? 2013년 9월에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그리고 중앙자살예방센터가 함께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이죠. 여기에는 언론이 자살을 다룰 때 실천해야 하는 세부 내용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기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제가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자제하고 쓰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적 표현을 피하고 제목에는 특히 자살을 포함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자살 보도는 주요 지면을 피해라. 그리고 자살과 관련된 언어 표현은 신중하게 선정하라. 또 자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절대 보도하지 마라. 그리고 자살 보도에서 장소도 포함시켜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살 동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표현은 자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들은 대부분 오보이므로 삼가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YTN 보도는 무슨 제목에서부터 문제네요. 자살이라는 걸 딱 넣고 빨리 뛰어내려 이런 표현도 들어갔고. 그 보도 내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화면 구성이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YTN은 투신하기 전 상황부터 투신 장면까지 담긴 영상을 그대로 다 보여줬습니다. 이때 기자는 결국 이 여성은 자신을 붙잡고 있던 소방대원의 팔을 뿌리쳐 뛰어내렸고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라고 멘트를 했고요. 이때 블러 처리를 하긴 했지만은 투신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재현 그래픽을 사용해 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재현 그래픽? 그냥 투신 장면을 보여준 것뿐 아니라 투신하는 그 모습을 그래픽으로 다시 만들어서 생동감 있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영상은 재현 화면은 YTN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중국에서 아마 방송되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블러 처리가 돼 있어서 어떤 방송사 로고 같은 게 이쪽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재현 화면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보도에서 기자가 19살 이 여성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년 전 담임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뒤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검찰이 담임교사를 처벌하지 않자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을 할 때 다시 부적절한 재현 영상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어서 성폭행을 암시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아이고.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런 고민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끈과 약과 블러 처리된 흉기가 이렇게 세 개가 놓여 있는 예. 이런 이미지가 재현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상황을 취재할 수도 없고 이 여성의 자살 동기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재현 이미지까지 삽입해서 방송한 것은 정말 부주의한 행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가이드라인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은 다루지 마라. 네. 근데 이건 사진 동영상뿐 아니라 재현 그래픽까지. 네. 게다가 자살 동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현은 하지 마라. 근데 그대로 다 또 사용한 거죠. 뭐 처음부터까지 다 어기는 거로군요. 정말 총체적으로 다 어겼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이것도 다 선정적 보도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